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오늘은 안톤 체홉의 장막 끝 갈매기의 산막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갈매기 산막은 소린 저택의 식당에서 시작합니다. 곳곳에는 여행 가방과 몇 개의 상자들이 보이는데요. 누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뜨리고린이 테이블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손에 술잔을 들고 있는 마샤가 서 있고요. 아침 시간인데 마샤는 이미 약간 취해 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걸까요? 쉬기를 빌려 뜨리고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길게 이어지는 그녀의 독백과 뜨리고린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막과 산막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심하게 다쳤다면 전 단 1분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라는 마샤의 대사를 통해 누군가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화 중 이어지는 뜨리고린의 말을 통해 그 인물이 뜨레플레프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건이 직접적으로 펼쳐지진 않지만 이막과 산막 사이엔 뜨레플레프가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곡의 중심 요소인 강력한 사건이나 갈등 혹은 큰 연극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일들이 의도적으로 무대 뒤에서 벌어져 물밑 흐름 속에 감추어지는 것은 체홉 작품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안톤 체홉과 많이 친해지셔야 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그의 희곡의 특징을 설명드렸고요. 다시 산막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샤는 뜨레플레프가 심하게 다쳤다면 자신은 살 수 없었을 거라며 그에 대한 여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젠 그 사랑을 끝내버릴 거라며 자신을 사랑하는 메드베젠코와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뜨리고린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희망 없는 사랑을 기다리는 것을 그만하고 싶다며 결혼을 해서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생긴다면 모든 과거는 사라질 거라고 도피하듯 결혼을 결정한 마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계속해서 독한 술을 마시는 마샤와 더 머무르고 싶지만 뜨레플레프의 돌발 행동과 적개심에 더는 머무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뜨리고린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뜨리고린은 행동은 하지 않으며 늘 화내고 불평하고 새로운 형식을 주장하기만 하는 뜨레플레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뜨리고린의 이 말이 뜨레플레프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마샤의 대사, 그건 질투 때문이기도 해요. 마샤는 이런 뜨레플레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아마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뜨리고린과 나누는 마지막 인사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힌트를 남긴 채 마샤는 퇴장합니다. 그리곤 떠나는 뜨리고린과 인사를 나누려 찾아온 니나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뜨리고린에게 자신이 직접 문구를 새겨놓은 메달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인기척으로 몇 마디 나누지 못한 채 떠나기 전 2분만 시간을 내달라는 말만 남기고 급히 퇴장합니다. 아르까지나와 소린, 야코프가 등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뜨리고린의 신경은 온통 니나가 준 메달에 새겨진 문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쓴 책 낮과 밤 121페이지 11번째, 12번째 줄에 새겨져 있는 문구라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뜨리고린은 책을 찾으러 소린의 서재로 나가고 아르까지나와 소린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소린은 시골이 너무 답답해 잠시라도 도시에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아르까지나는 그런 소린을 말리며 집에서 뜨레플레프를 좀 도와주고 감독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왜 자신이 돌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걸까요? 저 아이가 저러는 가장 큰 이유는 질투인 것 같다고 하면서도 왜 그의 진짜 필요인 엄마의 사랑은 채워주려고 하지 않고 얼른 떠나려는 생각만 하는 걸까요? 이런 모습을 보며 아르까지나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 왜 그녀가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됐을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고, 그의 아들 뜨레플레프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을지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레플레프가 스스로를 식충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고 네가 돈이라도 좀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소린의 말에도 아르까지나는 자신의 괴로움만 토로하고 자신은 돈이 없다고, 여배우인 자신은 몸 치장하는 것만으로도 파산의 지경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자식을 책임지고 도와주려고 하기보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곧이어 뜨레플레프가 등장하고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펼쳐집니다. 뜨레플레프는 아르까지나에게 시골에 있는 것이 소린에게 해롭다며 삼촌에게 돈을 조금 빌려주면 그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하지만, 여기서도 아르까지나는 역시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죠. 아르까지나는 뜨레플레프의 요청으로 그의 머리에 붕대를 갈아줍니다. 뜨레플레프는 오래전의 이야기를 하며 우회적으로 그때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던 어머니로 되돌아와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어머니뿐인데 왜 어머니는 뜨리고린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하냐면서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애정이 심히 결핍되어 있고 자격지심 및 피해의식이 가득한 뜨레플레프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지만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마음이 뜨리고린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으로 나타나죠. 그도 그럴 것이 뜨리고린은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젊은 날의 명성을 가졌고 자신의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으며 자신의 연인인 니나의 마음을 뺏어간 남자입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나 아르까지나는 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인을 공격하는 뜨레플레프를 몰아세우기만 합니다. 심지어는 뜨레플레프에게 넌 재능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는 말까지 해버리죠. 퇴폐주의자고 객식구 같은 놈이고 건달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뜨레플레프의 애정 결핍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뜨레플레프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아기에 차서 자신은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가서 초라하고 졸렬한 희곡에나 출연하라는 말만 쏟아내니까요. 서로 질세라 생채기를 내며 크게 싸운 모자는 상처받은 뜨레플레프의 울음으로 싸움을 그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아들을 심히 비난하던 아르까지나는 그의 울음을 보고는 금방 후회하며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서툰 우리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네요. 뜨레플레프는 뜨리고린과 싸우진 않겠지만 그를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뜹니다. 그가 나간 자리에 뜨리고린이 들어오고 그는 자신의 책 낮과 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니나가 어떤 문구를 남겼을지 몹시 궁금해하면서요. 언제라도 내 생명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세요. 낮과 밤의 121페이지 11번째, 12번째 줄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동경하고 존경하다 못해 언제라도 자신의 생명이 필요하거든 가져가라는 청순하고 순수한 이 시골 소녀의 고백에 동정을 넘어선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결국 아르까지나에게 하루만 더 있다 가자며 니나에게 자신의 감정이 무작정 끌리고 있다고 얘기해버립니다.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뜨리고린이라는 캐릭터는 본인이 느낀 낯선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은 즉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몰아치는 자신의 감정이 휘둘려 현재 자신의 연인인 아르까지나에게 본인의 젊고 매혹적이고 시적인 사랑을 위해서 그만 좋은 친구로 남아달라고 합니다. 아르까지나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해를 하려 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르까지나, 그녀도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녀는 이미 뜨리고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듣고자 하고 어떤 평가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무엇이 약한지 잘 알고 있던 아르까지나는 화려한 언변과 정열적인 태도로 그의 의지를 꺾어놓습니다. 결국 그녀와 함께 떠나겠다는 말을 하게 만들죠. 떠날 시간이 다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의 작별 인사가 이어집니다. 길지 않은 이 장면에서도 각각의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대사와 행동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주목해보셔서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즐거움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3막의 마지막 장면, 뜨리고린과 니나의 작별 인사 장면입니다. 니나는 뜨리고린을 따라 모스크바로 떠나 그곳에서 배우가 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도요. 뜨리고린은 그런 그녀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그녀가 묵을 숙소와 자신이 있을 곳을 알려줍니다. 그리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이 긴 키스를 나누는 것으로 장면은 마무리됩니다. 갈매기는 장막극이긴 하지만 각 막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고 다채로운 사건이 펼쳐지는 극도 아니라서 줄거리만 정리하자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극의 내용보다 그 극을 끌고 가는 인물 각자의 특징 및 복합성에 집중을 하며 희곡을 보시면 더 다채롭고 깊게 희곡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